안녕하세요. 형법총론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자, 사회적, 국가적 법익은 우리가 동의한 거는 내 자신의 거지. 사회적, 국가적 동의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내 자신, 나에 대한 것, 자구행위처럼 개인적 동의를 얘기하는 거지. 사회적, 국가적 법익까지 동의가 됩니까? 그렇죠?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국가 침해 범죄가 성립하겠죠.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은 내 개인적 법익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증, 법정에서 위증한다든지 남을 무고한다든지 이거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자, 명의자의 동의를 받으면 상대방의 이름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받으면 개인 1대1 사람에 대한 거는 상문서 위조죄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공무상 표시 무효, 상대방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표시 무효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국가적 법익과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개인적 법익은 개인의 양해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양해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한 대로 사회상규, 사회적인 것, 사회상규란 거는 사회적인 법적 도덕, 상식적인 도덕, 상식적인 규범, 규칙, 여기에 위반되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상규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을 죽인다. 자, 사람을 죽인 거 동의해야 한다고 해서 처벌 안 할까요? 낙태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를 낙태하면 처벌 안 할까요? 참고는 되겠죠, 참고. 하지만 사람 목숨을 뺏는다. 낙태도 목숨을 뺏는 거죠. 처벌 안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받으면 감경할 수는 있겠죠. 감하거나 깎아주는 것, 감하거나 가볍게 주는 것, 감경, 처벌은 됩니다. 하지만 13살 미만, 13살 미만이면 초등학생이죠. 피구금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강간하거나 간음하거나 이거는 처벌되죠. 특히 그 어린아이들을 12세 미만, 12살 정도, 13세 미만 초등학생들 강간하거나 동의를 받았도록 간음하면 강간죄로 성폭력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처벌하죠. 거의 구속합니다. 구속. 이거는 동의를 받아도 거의 구속합니다. 구속. 형법 24조의 규정이 뭐예요? 위법성이 없는, 찢어버리는 피해자의 식락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승낙. 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승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회 상규,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법적 규범,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반하면 위법성 인정되고 처벌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상식선에서 상대방의 인정한 거는 되지만 사회적, 국가적 한계를 넘는 것, 이거는 안 된다. 피해자의 승낙 규정이 있는데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
피고와 피해자 서로 공모합니다. 그거는 둘이 공모범이죠.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 모든 국민은 다 보험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악하게 공모해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냈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이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내 보험 갖고 가라고 동의했을까요? 동의 안 했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국가적 문제잖아요. 그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이 판례 이해해야 됩니다. 보험금이란 거는 여러 사람이 다 공미 다 내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장 사기 보험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 피해보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개인적 피해자 상당하고는 거리가 먼 문제예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13살 미만, 간간, 간음, 입건합니다. 형사입건, 구속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양해로 해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여 동의를 받아서 한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구속 요건이 종합되죠. 모한 자는 처벌한다. 모한 자가 형법의 모한 자가 구속 요건이거든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을 기망한 자가 재물을 얻으면 사기죄. 근데 동의를 받았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찢어버리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의미를 모르고 착오로 동의한 경우가 있는데 착오로 내 거 갖고 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말한 거는 내가 가지고 가라는 거는 자동차 열쇠만 갖고 가라 했는데 자동차 열쇠만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현관문 앞에 들어가서 온 방을 다 뒤집어서 들어갔다. 내가 착오로 말하는 한계를 넘어선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까지 성립한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행동, 동의한 사람의 의미, 어느 정도까지 동의했느냐를 상호 비교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판례, 지금 이 판례 나옵니다. 절도죄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묵시적으로 양해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밍크 45마리. 자, 밍크 고래 45마리가 조그만 겁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누가 봐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피해자에게 45마리에 대하여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안 말렸어. 차, 차량 9대가 와서 싣고 가는데 안 말렸어. 자, 안 말렸다는 거는 뭐다?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훔쳐간 건 아니다. 상대방의 번제서, 상대방이 버는 데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절도는 아니다. 절도란 거는 상대방 모르게 말하지 않고 갖고 간 거거든요. 그게 절도거든요. 근데 말하고 본 데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절도가 아니다. 피고인이 동거 중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피해자 지갑에서 동거니까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봤습니다. 말 안 해. 만류 안 했어. 이거는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말 안 했잖아요. 갖고 가지 마. 이래 안 했잖아요. 그냥 냅뒀잖아요. 이게 절도입니까? 절도 아니다. 왜? 상대방이 보고 말 안 했으니까 동의한 걸로 동의한 걸로 봐야 된다. 묵시적 동의.
절도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주거 침입죄 인정인데 착오에 의한 승낙인데 볼까요? 착오. 착오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배웠죠.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구법 뭐 추상적 부합설 있죠. 그다음에 객체 착오, 사실의 착오. 그죠? 네. 구체적 착오, 추상적 착오. 구체적 착오에 객체 착오, 추상적 사실. 네, 방법이 착오. 그다음에 추상적 사실 착오에 객체와 방법 착오. 우리가 자 기억, 기억, 짝. 기억하죠, 그죠? 기억, 기억, 짝. 자, 이렇게 착오가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착오는 어, 내가 이걸 인정했는데 이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못된 짓 한 거. 이게 착오죠. 승낙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거죠. 그죠? 자, 완전히 다를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인정하지 못할 착오거든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볼까요? 피고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를 수집하려고 손님을 가장하여 주인의 안내로 초원복집에 들어가. 초원복집 사건. 도청기 설치했다. 자, 손님을 가장하여 주인의 안내로. 이렇게 했죠. 아, 우리 밤에 밥 먹으러 올 겁니다. 어딥니까? 아, 이 방입니다. 아, 잠깐 주인 보기에는 안내를 했다면, 아, 이분들은 그날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안내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게 도청기를 막 붙여.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이죠. 김기춘. 김기춘이가 야당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도청기를 설치했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통신사업자법으로 문제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니까 검찰과 검찰에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남이가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빠져나왔죠. 이때 김기춘은 빠져나왔습니다. 처벌이 안 됐어요. 법적인 추상적 규정 때문에 처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생긴 게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통비법이라죠. 통비법을 통해서 도청기 설치를 처벌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 이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 침입죄 성립. 강간의 목적으로 공원에 여자 화장실의 용병판에 여자분이 있는데 남자가 나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쿵쿵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 줄 알고 들어와 하고 문 열어줬어요. 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강간범이 왔다고 그러면 문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강간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적으로 명시적 승낙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거 침입죄를 또 인정할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옛날 애인, 즉 사진 찍은 자로 1인 2역을 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승낙을 얻고, 자, 이 피해자에게 자기가 아닌데도 2인 역할을 하면서 승낙을 얻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각한 거죠. 기망, 협박에 의한 것으로 뭐한다?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동의한 것과 범죄자의 동의한 건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거 침입죄 인정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피해자의 승낙으로 해석하는 경우. 동의와 승낙은 상황에 따라 같을 수가 있죠. 피해자의 승낙이란 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자,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이건 내 거야. 자전거 갖다 버려. 자전거 갖다 써. 내 거니까. 이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처분자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건 개인은 사회적 국가적 법인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만 승낙할 수 있다. 하지만 살인을 한다. 낙태는 누가 봐도 처분권이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나를 죽여라 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죽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간민이죠, 간민. 처벌이 안 된 거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침해해도 좋다고 승낙했다 했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되죠. 이러한 처벌 규정이 없어야만 벌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처벌합니다. 24조 피해자 승낙에는 상당한 이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 전이나 적어도 행위 당시에는 있어야 되겠죠. 이거 할까요? 됩니까? 행위 당시에 있어야 되겠죠. 사후에 너 나 용서할래 안 할래? 너 나 동의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공갈 협박.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한 승낙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으나 승낙을 하고 처리하기 전까지 행위는 여전히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승낙을 했다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고 그 권한에 의해서 승낙을 했다면 처벌이 안 되겠죠.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리한다면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살인이나 낙태 같은 거는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승낙의 철회 인정 볼까요?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개혁 당시 자, 피해자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한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임대차 개혁 당시 갑의 갑의 엄마에게서 엄마가 공사하세요. 이 건물이죠, 이 건물.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해서 장사하세요 하고 엄마가 승낙했단 말이에요. 그 후 을이 갑자기 공사하라고 승낙했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왜 임대차 보증금의 40%를 내지 않느냐? 60%만 주고 40%를 주지 않느냐? 그만하고 나가라 하고 재차 거부 나가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가 도끼를 집어든 도끼를 집어서 이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유리창을 깨버려요. 자, 이런 경우에 을이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다고 자, 을이 나가라고 하면서 하니까 유리창을 깨버렸어. 자, 나가라고 했다. 나가라. 돈을 안 냈으니까 나가라. 임대차 계약법상에 동의를 했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나가라.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위 의사표시로서 나가라고 하는 의사표시로서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
이 건물의 공사를 처리하였다고 봐야 되겠죠. 나가라. 이거 공사 그만하고 나가라. 그죠?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하는 뭐 깨부순다든지 이거는 뭐한다? 위법하다. 승낙 철회 후에 그냥 나가면 될 것이지. 유리창을 깨부수고 이거는 위법하다.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철회가 어느 시점을 볼 거냐. 시점이 시점. 만약에 임대차 보호법상에 잔금 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잔금을 그 기간 안에 치르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라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나가라 했는데 그대로 나가야지. 기존에 있는 창문 유리창을 깨부수고 이건 유법하다. 자,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